만약 당신이 97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97세에도 여전히 진료를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입니다. 제 이름은 백수련 바이쇼리엔, 서울교회의 작은 진료소에서 오늘도 환자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7년의 인생, 60년 이상의 진료 경험. 그 속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무소문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던 모지터 원단이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치는 것. 그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당연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연함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밤의 고민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몸을 차게 하지 않고 리듬을 바로잡고 물 마시는 법을 재검토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낸 75세 박영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숙님 75세, 과거 시청에서 지역 복지를 담당하며 매일같이 활기차게 뛰어다니던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미소로 다가서는 모습이 모두에게 안심을 주었죠. 하지만 퇴직하고 10년 이상이 흐른 지금 영숙님은 조금 다릅니다.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 가느라 깨서 아침이면 완전히 녹초가 되어 요즘엔 외출하는 것도 귀찮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체념한 듯 했습니다. 매일 밤 3번에서 4번이나 화장실에 가느라 깨버립니다. 수면 부족으로 낮에는 멍하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취미였던 꽃꽂이도 그만두었습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요. 그렇게 말하며 보여준 영숙님의 미소는 조금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박영숙님이 제 진료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문진표에는 야간 빈뇨로 인한 수면 부족, 최근 컨디션도 좋지 않고 기분도 가라앉는 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찰실에 들어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수련 선생님, 제가 벌써 75이라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 그 말에는 어딘가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듯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님의 손을 가만히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님, 오늘 밤부터 달라질 거예요. 97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어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약을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약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약이야말로 원인이 되는 경우조차 있답니다. 리어 임머레준 연구 영숙님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그거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약을 먹는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한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 수 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치매약 등이 야간 빈뇨와 관련 있었던 사례는 전체의 40%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약을 끊는 게 좋을까요? 불안한 표정으로 묻는 영숙님.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스스로의 판단으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을 저녁에서 오후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그런 것만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밤에 3번 가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든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이날부터 영숙님의 작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숙님은 평소와 다른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진다라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처방받은 약을 오후 3시에 맞춰 먹어보았습니다. 문득 그녀의 뇌리에 백수련 선생님의 온화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영숙님, 몸은 분명히 응답해 줄 거예요.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그 말에 등을 떠밀리듯 그녀는 작은 다짐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믿어보자. 그리고 다음 날 진찰실에서 백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시겠어요?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족욕을 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어보세요. 영숙님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말로요? 정말로요? 하지만 제 눈은 진지했습니다. 저 자신이 9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실감한 것이랍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방광이 예민해지거든요. 여데유 이 대화가 그녀 안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부드러운 면양말을 골라 신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이불에 들어갔습니다. 고작 이런 걸로 달라진다면 시도해볼 가치는 있겠지. 불안감보다는 아주 약간의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한 걸음부터 1주차 영숙님은 오후 3시까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차 한 잔, 오후 2시에도 또 한 잔. 대신 저녁 5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기 1시간 전에는 가볍게 발 마사지를 했습니다. 백 선생님에게 배운 용천혈, 용촨쥐를 5분 동안 부드럽게 자극했습니다. 자기 발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면서 마사지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을 떠올리며 영숙님은 매일 밤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과 텀마라하다 첫 일주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차. 이번에는 자기 전에 족욕을 시도했습니다.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발목까지 담그고 10분간. 그 후 푹신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천연 소재 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차가웠던 발이 이렇게 기분 좋게 따뜻해지다니. 그날 밤 영숙님은 딱 한 번만 화장실에 가려고 깼습니다. 매우 거짓말 같아. 다음날 아침 그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주차. 조금씩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불 위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무릎을 구부려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것. 고작 이것만으로도 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몸이 기뻐하고 있어. 그리고 아침에는 햇볕을 쬐며 차를 마시는 시간도 만들었습니다. 태양빛이 그녀의 생체 리듬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4주차. 이번에는 식단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검은게나 생강, 미역, 검은콩을 조금씩 넣었고 특히 따뜻한 풀은 된장국을 곁들였습니다. 이 변화가 몸속 깊은 곳의 냉기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왠지 밤의 추위에 지지 않는 느낌이 들어 밤중에 깨는 횟수가 마침내 0번이 되는 날도 생겨났습니다. 1개월 후 진찰실에 나타난 박영숙님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뺨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눈에는 생생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 선생님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새벽 4시쯤 딱 한 번 깨요. 그것도 금방 다시 잠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을 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녀는 수첩을 꺼내 처음 했었던 말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믿어보자.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내 몸은 반드시 보답해준다. 몇 주 후 영숙님의 생활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고 안색도 좋아져 산책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왠지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던 시절에는 늘 피곤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미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푹 잘 자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약을 늘린 것도 특별한 기계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아 올렸을 뿐 그녀의 변화는 바로 몸과 마음의 리듬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밤의 고요함뿐만 아니라 낮의 활력, 인생의 밝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라지는 데에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97세인 저 이다호 백수련이 60년 이상의 진료와 수많은 환자분들로부터 배운 진실입니다. 한밤중에 화장실, 잠 못 이루는 밤, 불안한 아침. 그것은 노화가 아니라 습관과 몸의 소리가 만들어낸 결과일지 모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오늘 밤도 또 깨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을 안고 계신다면 우선 한 가지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기, 낮 동안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기, 밤에는 따뜻한 음료를 선택하기,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보내기. 이 모든 것은 97세인 지금도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깊은 잠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푹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은 높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그것은 면역력이나 인지 기능,
그리고 인생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나는 무리일지도 몰라. 그런 목소리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라도 오늘 밤을 바꿀 힘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밤을 바꿔보지 않으시겠어요? 우선은 따뜻한 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잘 잤다고 느껴진다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당신에게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